동부상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관광단지 내 민간 투자도 모두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2, 3년 안으로 모든 시설이 완공될 전망입니다. 주말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8월 테마파크가 개장하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반송터널을 포함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발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이후 지역 축제도 바뀌어야 한다며 축제 체계 전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축제를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분산 비대면 등 현재 상황에 맞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부산에서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는 5,209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내 민간 투자도 모두 마무리되면서 2, 3년 안으로 모든 시설들이 완공될 전망이고 올 여름이면 루지나 테마파크 같은 놀이시설도 개장할 텐데요. 부산을 넘어 동남권 최대의 관광 유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청사진을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계절 체류형 명품 해양복합 리조트, 기장군 기장읍 일원에 조성 중인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청사진입니다. 여의도보다 76만 제곱미터가 더 큰 부지에 7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계획했던 34개 시설 중 공공시설 2곳을 제외한 32개 시설에 대해 민간 투자 유치가 완료됐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과 쇼핑몰, 호텔을 비롯해 현재 22개 시설이 운영 또는 공사 중인데 부산의 디즈니랜드가 될 테마파크와 스카이라인 루지는 올여름 개장을 계획하고 있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쿠아월드, 세계적인 휴양시설인 반얀트리 부산, 부산 문화예술타운 등 나머지 시설들도 2년 뒤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사업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년 만에 사업 완공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한 1만 2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천만 명 정도의 내 외국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지역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해양이라는 부산의 특색을 살리면서 체험형 놀이시설 등 기존의 부산에 없던 관광 콘텐츠까지 채운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국제 관광도시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분명히 관광과 경제 면으로 보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지만 문제는 교통입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도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올여름 테마파크까지 개장하면 더욱 심각해지겠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일대 도로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단지를 관통하고 연결 도로도 4차선 이상입니다. 신호도 한 번만 받으면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 관광단지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말이나 휴일입니다. 관광단지 내 대형 쇼핑타운만 2곳. 주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하고 이제 공휴일 좀 막히죠. 빨간 날. 얼마나 좀 막? 얼마라고 할 수 없이 평소보다는 한 20분 정도는 더 되죠. 빠져나가는데 20분 이상 걸리죠. 소송장까지. 소송까지는 안 막히면 10분도 안 걸리죠. 막히는 시간이 있어요. 막 주말, 빨간 날, 이런 날. 대형 쇼핑몰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규모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8월 개장 예정인 테마파크에는 각종 놀이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테마파크까지 문을 열면 관광단지를 찾는 한 해 예상 방문객은 1,000만 명 이상. 교통난은 더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동부산 일대 도로 확충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기장과 대변, 해운대 송정 구간 도로 확장은 물론 반송터널 개설 등도 거론 단계에 불과합니다. 관광단지의 성공적인 개발과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처음에 교통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변 도로를 더욱 확장하고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새롭게
동부산 관광단지에는 의료와 문화센터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쇼핑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이 교통대책 부족으로 외면받는 시설로 전락할까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반송터널입니다. 금정구 회동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터널인데요. 교통 혼잡도로 지정 논의 과정에서 사업성이 낮게 나왔다가 지금은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동만 국회의원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난을 막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여러 차례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동부산 관광단지 교통대책을 국토부와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기 때문에 국토부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가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만큼 재정당국이 관련 사업 예산을 반영토록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토부의 교통 혼잡도로 평가에서 반송터널의 경제성이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반송터널이 교통 혼잡도로로 지정돼서 국비를 지원받고 또한 하루빨리 교통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송터널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진 이유는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와 주말 교통 수요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동부산 관광단지 일대 연간 방문객만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8월에 개장하는 롯데 어드벤처 부산 개장이 8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롯데 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약 15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테마파크로 향후 관광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단의 교통대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동부산 관광단지 일대는 거대한 주차장이 될 것이 뻔합니다. 국토부 또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주말 관광 수요 반영해서 재검토 중입니다. 또한 네. 동부산 관광단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관련 대책을 관계 기관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만간 국토부가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지역 의원으로서 어떻게 입장을 전하고 계십니까? 네, 국토부 장관, 대광위원장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및 기재부, 국토교통 분야 예산 담당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반송터널 교통 혼잡도 지정에 대한 질문을 했고 주말 관광 수요 반영에 관해 공감하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예. 총선 때는 교통 관련 공약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교통난을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 건설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해선 정차를 통해서 동부산 관광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도공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내년 6월부터 수요 조사하는 KTX 이음 기장역 정차도 연장선상에서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관광교통수단으로 도입된다면 급증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역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와 기장군 관계자들이 반송터널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 신월 여의 지하차도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시찰은 지난 3일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신월 여의 지하차도가 반송터널 접속도로 사업의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 추진된 것입니다. 신월 여의 지하차도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터널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장군은 해당 지하도가 소형차 전용으로 설계돼 터널의 크기를 줄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며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반송터널과 접속도로 사업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야만 성공적이라 평가받았던 지역 곳곳의 축제. 부산시가 이제는 축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축제 체계 전환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축제를 열지 않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축제를 열자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부산시 축제진흥팀 강경돈 팀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축제팀장 강경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미 개최된 유채축제 관련 질문부터 드려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어렵게 키웠던 유채꽃밭을 모두 갈아엎었었는데요. 당연히 축제도 열리지 못했고요. 올해는 갈아엎기보다는 축제의 방향을 바꾼 덕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축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좀 좋았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심각 단계였기 때문에 모든 축제를 취소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시간이 한 1년 정도 흘렸고 올해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기존 대규모 밀집 형태 축제는 좀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 축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했는데요. 유채버스 운행, 그다음에 미니 정원 조성, 그다음 유채 꽃다발 배송 등 찾아가는 유채꽃 컨셉으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 부산 시민들에게 유채꽃 배송을 한 500여 다발 정도를 배송했습니다. 한 신청자가 15,000명 정도 있었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그 기쁜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좋은 반응이 나왔고요. 그다음 유채버스로 랩핑한 시내버스 5대를 4월 한 달간 700 이상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한 5월 달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면역과 용두산 공원에 설치한 유채미니 정원도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요. 또 인기 인플루언서 에그 박사를 통해서 유채꽃 당지 체험 영상도 방영을 해서 상당히 좋은 그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비대면 축제로서도 이게 효과가 있는 축제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축제도 변화할 때라고 본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축제 체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오프라인 하나로만 축제를 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을 하고 또 많은 집객 행사에서 좀 분산을 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축제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유튜브, SNS, 드라이브인 등 다양한 방향의 축제안을 수시로 마련해서 다각적인 축제 모델을 기획 중이고요. 5월달에 개최되는 그 원도심 4개구 걷기 체험 행사를 예를 들면 개별 분산형으로 해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 중이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벌어지는 바다축제, 락 페스티벌 등도 SNS 플랫폼과 온라인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요즘 지자체 특산물 축제를 살펴보면 축제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커머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도 한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존 축제도 소규모, 분산 비대면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만 이에 맞는 새로운 축제 발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새로운 축제도 이제 올해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기존 축제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그게 한 결과를 또 보고 반응이 좋은 축제나 모델이 있으면 그걸 또 새로운 축제로 좀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다각화된 축제를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 앞으로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향과 그 컨셉을 설정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또 새로운 축제 모델을 개발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축제를 마냥 못 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축제를 즐기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경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사포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에 골이 깊습니다.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주민 수용성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반대 대책의 주민들은 이날 구청 앞에서 삭발시까지 강행하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해운대구청 앞, 지난달 채택이 무산된 청사포 해상풍력 반대 결의안의 구의회 상정을 앞두고 해상풍력 반대 측 주민들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사포 풍력 발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춘 겁니다. 반대 주민들은 주민 수용성에 대한 행정의 안일한 업무 처리도 지적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없다고 한 건에 대해서 부산시는 단 이틀 만에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틀 만에 산자부에 답이 아닌 질문을 도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가 저희 해운대 주민을 기만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날 해운대구의회 임시회에 앞서 의회 복도 앞에는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해운대구의회 본회의 해상풍력 반대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의원들 간의 협의를 이유로 한 차례 정해됐고 결국 일부 내용이 수정된 주민 수용성 촉구 결의문으로 통과됐습니다. 정해 시간에 반영된 문구 몇 개 조정하고 최은정 의원께서 제안한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된 결의안에는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중단 요구와 함께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더욱 강조됐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부산시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해운대구 역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절대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청사포 해상풍력 개발 찬성 측 주민들과 사업자 측은 사업 계획과 입장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지금은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찬반 여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단시일 내에 관련 절차가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청사포에서 1.2km 떨어진 앞바다에 풍력 발전기 9기를 설치해 40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6일 부산에서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는 5,209명으로 늘었습니다. 동구청 직원 확진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무상 관련자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총 확진자는 5명입니다. 또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2명도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확진자 가운데는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동만 기장군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에 임명됐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도부에 입성한 정 의원은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당과 주요 의제를 협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내 부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소관기관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 등입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부동산 문제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민생 중심의 일하는 국회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밤 10시쯤 사상구의 한 건물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7명이 모여 도박을 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